네, 이제 활용론 시간의 마지막 단원인 규칙과 불규칙 활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단원은요, 외울 것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요. 사실 외우는 게 중요한 단원이 아니라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세부적인 이 활용의 종류들을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다만 이게 왜 불규칙 활용인지 혹은 왜 어간 불규칙인지 왜 어미 불규칙인지 이거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주력하면서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유튜브로 강의를 들을 때 학생들 특징이 어떠냐면 앞에 좀 보다가 필요한 것만 쏙쏙 보고 그냥 넘겨버리는 수가 있는데 이 강의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조금 지루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설명을 다 차근차근 들어야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쨌든 일단은 규칙 활용의 정의를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칙 활용이라는 것은요,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가 본래 형태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미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어미들은요, 각각이 가지고 있는 문법적인 기능에 따라서 각각 자기 고유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과거형을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면 at 혹은 ot을 써야 돼요. at이나 ot이 과거를 나타내는 것이지 다른 말들은 과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물론 더 같은 특별한 말이 있긴 하지만 주로 우리가 at이랑 ot을 과거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규칙 활용이라는 것은요, 만약에 어떤 용어를 과거형으로 바꾸잖아요. 그랬을 때 이 어간도 변화가 없고 어미도 변화가 없는 그런 식의 변화를 말하는 거고, 이것은 꼭 과거 시제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특정한 조건을 성립하는 어미라면 뭐든지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불규칙 활용이라는 건 뭐냐면은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 혹은요 어간거미 두 개 동시에 얘들이 본래 형태에서 벗어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불규칙 활용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간의 모양이 바뀌는 것이 어간 불규칙, 어미의 모양이 바뀌는 것이 어미 불규칙,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간과 어미가 둘 다 바뀌는 것이 어간, 어미 불규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규칙 활용이랑 불규칙 활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사례 분석을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내가 4개의 단어를 지금 배치를 해놨어요. 선생님이 지금 이게 이 칠판을 넓게 써야 돼서 좀 빠져있을 테니까 내가 안 보인다고 너무 좋아하지는 마세요. 자, 이 단어들을 과거형으로 바꾸면 어떤 일이 있을지를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먹다라는 말을 과거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친구는 먹었다가 이렇게 되죠. 그럼 먹었다가 되는 과정을 이제 구체적으로 추적을 해볼 거예요. 뭐냐면 먹었다라는 것은 먹다라는 말의 어간 먹이랑 과거 시제 선어물어미 그 다음에 문장을 종결하는 다, 이렇게 세 가지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단어죠. 그런데 얘들을 이제 의문적으로 분석을 해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미음, 기읍. 요게 먹이고요. 어랑 쌍시옷. 이게 어시겠죠. 참고로 말하면 초성이 나오는 이응은 음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의문 분석할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다.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게 실제로 이제 쓰일 때 어떻게 쓰이느냐. 자, 얘랑 모양이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 구분해 봤을 때 우리가 여기 있는 어간 부분이랑 어미 부분에서 어떤 것도 형태가 변화가 되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규칙 활용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돕다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돕다를 과거형으로 바꾸면 도왔다,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는데 이 친구도 일단 형태소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돕이랑 at이랑 다해서 얘는 어간이고요, 얘는 시제선어말어미, 얘는 종결어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도 의문적으로 분석을 하면요, 요런 모양이 나와요. 그런데 얘를 실제 사용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지금 디귿이랑 오까지는 동일한데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지금요, 여기 비읍이 오로 바뀌어서 결론적으로 도왔다라는 모양이 나오잖아요. 자, 근데 이 친구는요, 보세요. 지금 어간이랑 어미를 구분했을 때 어간 부분에 비읍이 오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어간이 바뀌었기 때문에 불규칙 활용 중에서 어간 불규칙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예문. 자, 하다를 과거형으로 바꾸면 우리가 하였다 혹은 했다라고 하는데요. 얘도 형태소를 분석을 하면은 하 더하기 앗 더하기 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때 의문 분석을 해보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있던 요 아가 여로
바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어간과 어미를 구분했을 때 얘는 어미 부분에 있는 의문의 소리가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미 불규칙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파라타라는 게 있는데 얘는 좀 복잡해요. 일단 형태소 분석을 먼저 하면은요. 어간인 파라 히읗 더하기 과거 시제 소노람이 아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가 나오게 되는데 의문적으로 분석했을 때 아주 복잡한 과정이 드러납니다. 일단 그냥 쭉 써본 거예요. 그런데 일단 1차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여기 히읗이요. 탈락해버립니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앞에 있던 여기 아랑 뒤에 있던 아가 두 개가 하나로 결합하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에라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라는 친구가 있을 텐데 이건 우리가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뭐냐면 우리가 이 친구를 준말로 쓸 때 준말이라는 것은 말을 줄여 쓴다는 뜻이에요. 이때 얘가 했다라는 모양으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얘도 뭐냐면은 아 더하기 아가 줄어서 그냥 애가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 과정이에요. 그래서 파라 하고서 아따에서 아 두 개가 애로 추가하게 돼서 최종적으로 파레따라는 모양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어간이랑 어미를 구분해 보면 굉장히 미묘하게 지금 여기 걸쳐져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뭐냐면 잘 보시면 일단 여기서 이 히읗이 탈락했기 때문에 어간 불규칙이 확실해요. 그 다음에 어간에 있던 아랑 어미에 있는 아가 결합해서 애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어미 역시도 일정한 변화 과정을 거쳤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어간 어미 불규칙이다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지금 여기 보여준 네 가지 예문은요. 여러분들한테 규칙이랑 불규칙이 무엇인지를 구분해주기 위한 그냥 단순한 설명이고요.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 활용부터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규칙 활용은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0번은 뭐냐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규칙 활용이에요. 앞에서 봤던 어간이랑 어미 자체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 바로 이 0번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규칙 활용입니다. 그런데 모양이 살짝 변하는 규칙 활용이 있어요. 자,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리을 탈락 규칙 활용이라고 합니다. 얘는요. 어미, 니, 느냐, 시가 뒤에 결합할 때 어간의 끝말 리을이 탈락하는 현상이에요. 이 현상은요. 어미, 니, 느냐, 시가 왔을 때는요. 언제나 예외가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규칙적이다라고 판단해서 규칙 활용의 범주에 집어넣습니다. 자, 이 말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어간이랑 어미를 결합했더니 리을이 탈락했네? 그러면 그냥 규칙 활용인가 보다. 이게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은요. 자, 이거 이따 설명해 줄게요. 요거를 먼저 봅시다. 자, 울다랑 알다랑 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활용을 시켜보면 자, 울다는 울고 울지 울면, 알다 알지 알면, 살다는 살고 살지 살면 이런 식으로 이 어간의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미 니를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우니, 아니, 사니 이런 식으로 리을이 탈락해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느냐를 붙이면은요. 우느냐, 아느냐, 사느냐 이런 식으로 리을이 탈락해버려요. 또 마지막 시를 붙이면은요. 우시다, 아시다, 사시다 이런 식으로 리을이 탈락해버려요. 이 친구들은 니, 느냐, 시를 붙이면 예외가 없이 탈락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규칙 활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사용하진 않았지만 선생님이 예전에 의문론 시간에 탈락 시간에 설명했던 것 중에서 리을 탈락이 사실 있었어요. 그 리을 탈락이라는 게 뭐냐면 리을 뒤에 니은, 디귿, 시옷, 지읒이 왔을 때 탈락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용하지 않더라도 뒤에 다른 의문적인 환경 때문에 리을이 탈락한 경우에는 규칙 활용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탈락 규칙 활용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 보조적 연결음이 아, 어가 결합할 때 언제나 어간에 의가 탈락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사실 이 말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어간에 있는 의가 탈락을 하면
규칙 활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따르다, 치르다, 크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지금 어간들이 전부 다 으로 끝나고 있죠. 자, 이때 일반적으로 활용하면요. 따르고 따르지 따르면, 치르고 치르지 치르면, 크고 크지 크면 이런 식으로 어간이랑 어미가 전혀 형태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이 뒤에 이제 아랑 어를 붙여볼 거예요. 그러면요. 따르아라고 하지 않고 따라라고 하죠. 자, 이거를 분석하면 이런 과정인 겁니다. 자, 따 하고서 너무 띄었었네요. 따 하고서 르 한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뭘 붙인 거냐면요. 어 혹은 아를 붙인 건데 여기서 요 으라는 것이 그냥 탈락해버린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따, 리을 뒤에 아가 선택되어서 따라 이런 식으로 지금 발음이 된 거예요. 즉 얘는요. 어간이 탈락되었지만 이런 식으로 뒤에 어가 왔을 때는 언제나 탈락하기 때문에 규칙 활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 칠어랑 커도 마찬가지게 되겠죠. 참고로 말하면 어떨 때 어가 붙고 어떨 때 아가 붙느냐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이 모음조화라는 걸 배웠을 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양성은 양성끼리 붙고 음성은 음성끼리 붙기 때문에 여기서 남아있는 모음이 있죠. 예를 들면요. 이 아라든지 이라든지 여기는 지금 원래 사라져버렸지만 여기 으라는 모양이 있었죠. 이것이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서 아가 선택이 되기도 하고 어가 선택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뭘 볼 거냐면요. 불규칙 활용으로 들어갈 건데 사실 불규칙 활용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사실 암기를 목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은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목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 말은 뒤집어 생각하면 앞에 나오는 리을 탈락 규칙 활용이랑 의 탈락 규칙 활용은 외우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는 너무 많은 종류를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불규칙이구나.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를 목적으로 강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일단 어간 불규칙의 첫 번째 시옷 불규칙 활용을 볼 거예요. 얘는 뭐냐? 어간의 끝에 있는 시옷이요. 모음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자, 지금 선생님이 불규칙이라 그랬잖아요. 얘가 불규칙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시옷이 어떨 때는 규칙적으로 남아있고 어떨 때는 불규칙적으로 탈락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요. 시옷이 규칙적으로 활용되는 예를 좀 먼저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벗다, 빗다, 쏟다, 씻다라는 말 뒤에 어 혹은 아를 붙였을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들이죠. 얘들은요. 규칙 활용합니다. 벗어, 빗어, 솟아, 씻어 이런 식으로. 그런데 다음에 보여주는 사례들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자, 똑같이 지금 시옷으로 끝나는 말들이죠. 긋다, 낫다, 있다, 졌다, 짓다. 그런데 이 뒤에 어나 아를 붙이면은요. 시옷이 탈락해서 그어, 나, 이어, 저, 지어 이런 식으로 발음되고 표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디귿 불규칙을 볼 건데요. 디귿 불규칙은 어간의 디귿이 모음 어미 앞에서 리을로 바뀐 현상이에요. 자, 이 친구도 불규칙인 이유는 뭐냐면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에 해당하지 않는 불규칙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규칙 활용되는 사례를 보면은요. 닫다, 돋다, 믿다, 얻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를 붙여도 받침에 있는 디귿을 그대로 남겨둡니다. 그래서 닫아, 도다, 믿어, 얻어 이런 식으로 규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요 다음에 보여주는 단어들은 불규칙적으로 활용이 돼요. 즉 디귿이 뒤에 있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를 만나면 리을로 교체가 되는 현상이 드러납니다. 보시면 걷다는 걸어, 깨닫다는 깨달아, 듣다는 들어, 씻다는 싫어, 일컫다는 일컬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말하지만 불규칙 활용은 규칙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규칙적이지 않은 걸 따로 끄집어내서 하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비읍 불규칙을 보겠습니다. 자, 어간의 비읍이 모음 어미 앞에서 오 혹은 우로 바뀌는 현상인데요. 얘도 규칙적으로 활용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뽑다, 씹다, 입다, 잡다 이런 친구들은요. 뽑아, 씹어, 입어, 잡아 이런 식으로 규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나오는 곱다, 가볍다, 돕다, 아름답다, 줍다 얘들은 형태가 변합니다.
비읍이 오 혹은 우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곱다는 고화가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 조금 분석하기 어려워해서 선생님이 이 활용 과정을 따로 만들어 왔어요. 자, 보시면 지금 여기서 곱까지, 여기까지가 어간이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어간에 있던 비읍이 여기서 오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어간 불규칙이고, 그래서 비읍 불규칙이에요. 그 다음에 가볍다가 가벼워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얘도요, 가볍까지, 여기까지가 어간이었는데, 어간 끝에 있는 받침 비읍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우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친구도 비읍 불규칙이고요. 그 다음에 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어간인 도까지에서 어간의 마지막 받침인 비읍이 이렇게 오로 바뀐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워도 마찬가지죠. 얘도 어간의 맨 마지막 받침인 비읍이 이렇게 우로 바뀐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자, 줍다의 어간인 줍 마지막에 있던 비읍이 이런 식으로 우로 바뀌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 비읍 불규칙은요, 어간의 마지막 받침 비읍이 뒤에 모음이 왔을 때 오 혹은 우로 바뀐 현상이고, 이것에 대한 사례 분석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 르 불규칙을 볼 거예요. 이 르 불규칙은요, 어간의 르가 모음 어미 앞에서 리을, 리을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르라는 친구가 우리가 의문적으로 분석하면은 이런 모양이잖아요. 리을이랑 으랑. 그런데 얘가 어떻게 바뀐 거냐면 르, 리을, 리을이죠. 즉, 요 으가요, 리을로 바뀌는 현상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얘도 규칙적으로 활용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자, 따르다, 다다르다, 치르다, 들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따르다는 따라, 다다르다는 다다라, 얘는 치러, 얘는 들러, 이런 식으로 됐는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아마 이상할 거예요. 선생님, 저거는요, 어간에 뭐가 빠진 것 같은데요. 어간에 의가 빠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선생님이 꼭 외워야 한다고 하는 거, 의탈락 규칙 활용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의가 탈락하는 것은 규칙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를요, 불규칙이라고 설명하시면 안 돼요. 잘 보세요, 다시. 이 따르다에서 의가 그냥 빠져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써볼까요? 자, 이 친구의 어간이 따른데요. 여기에다가 아가 붙어서 결론이 따라가 된 거잖아요. 이 과정은 뭐냐면 여기 있던 요 의가 생략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의가 탈락하는 것은 규칙 활용이기 때문에 얘들은 어간의 모양이 바뀐 것 같지만 사실은 규칙 활용하는 친구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다음에 보여주는 친구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고르다는 골라가 되고요. 모르다는 몰라, 부르다는 불러, 오르다는 올라, 흐르다는 흘러,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얘들도 다 분석을 하면은 이런 식의 모양을 보여줄 수 있어요. 뭐냐면, 자, 고르다가 어간 고루 뒤에다가 어 혹은 아를 붙였을 때, 자,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어간이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보다시피 어간 끝에 있던 의가 여기를 보시면 리을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간 불규칙 중에서 르 불규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안 넘어가네. 넘어라! 얍! 자, 여기를 지금 보시면은요, 모르다의 어간이 모르까지죠. 여기서 어간 끝에 있던 의가요, 여기를 보시면 리을로 바뀌었다라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죠. 요 다음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다의 어간이 부르까지인데 여기 이 어간 발음인 의가요, 여기에서 리을로 바뀐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르다도 마찬가지죠. 얘도요, 어간은 오르까지, 요 의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기서 리을로 바뀌었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 흐르다도 마찬가지죠. 흐르다의 말음인 의가요, 여기서 리을로 바뀌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이 르 불규칙은요, 조금 헷갈리기가 쉬워요. 특히 요 뒤에 나중에 러 불규칙을 배우고 나면 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르 불규칙이랑 러 불규칙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우불규칙을 볼 건데, 우불규칙은 좀 단순합니다. 뭐냐면요, 어간의 우라는 친구가 모음 어미 앞에서 그냥 탈락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도 규칙 활용되는 부분이 있죠. 주다라는 말은요, 그냥 뒤에 모음을 붙였을 때 주어 혹은 축약해서 저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규칙적으로 활용된 사례예요. 그런데 이런 단어요. 푸다 있죠. 우리가 뭐 물을 푸다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뒤에다가 어 혹은 아를 붙이면요, 이렇게 퍼라는 식으로 모양이 바뀌는 거 알 수 있죠. 여기서는 우라는 모음이 탈락했다라고 분석하시면 되겠고, 역시 어간 불규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어간 불규칙 5개를 본 건데, 이름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은 어간이 대체 왜 변하는지 그것만 판단할 수 있으면, 어간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만 판단할 수 있으면 이 어간 불규칙은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볼 거냐면요, 넘어갑시다. 어미불규칙을 볼 건데요. 자, 어미불규칙은 교육과정에 따라 약간 설명이 다른데, 선생님이 지금 설명할 것은 2015학년도에 나왔던 교과서를 기준으로 설명할 거고요. 그래서 총 4가지 정도를 내가 설명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불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은요, 어간인 하 뒤에 오는 어미 아어가 여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다시, 어간의 하 뒤에 오는 어미 아어가 여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자, 규칙 활용되는 사례로 내가 파다를 갖고 왔는데, 사실 썩 좋은 사례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저런 문법 책들에 이런 사례가 나와 있어서 가져온 건데, 사실은 이 여불규칙은요, 하로 시작되는 말에는 거의 대부분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 규칙 활용되는 사례를 조금 찾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간에 그냥 보통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고요. 적용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다라는 말의 어간 뒤에다가 아를 붙이면 우리가 하, 여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축약을 하면은 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랑 유사한 것이 뭐가 있냐면요, 이거를 과거형으로 바꿨을 때 하였다. 그리고 또 축약하면 이 친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러브 규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러브 규칙은 이런 거예요. 어간에 르가 옵니다. 이 어간에 르가 오는 거는 지금 뭐랑 유사하냐면은 앞에 봤던 어간 불규칙 중에서 르 불규칙이랑 유사한 거예요. 그런데 얘는요, 이 어간인 르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얘는 어미 어가 러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이게 약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규칙 사례를 보면요, 치르다라는 말은 이 뒤에 어를 붙이면 치러라고 해서 의탈락 규칙 활용이 지금 적용된 사례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의가 탈락하는 것은 규칙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음 사례들은 그렇지가 않죠. 자, 이르다는요, 이르러가 되고, 푸르다는 푸르러가 되는데, 분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이르랑 푸르까지가 어간에 해당되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요, 이건 여기도 좀 써놓을게요. 여기가 어간, 여기가 그리고 어간 이런 식으로. 원래 이 리을은요, 여기 어미 부분에 없었어요. 어미 부분에 없던 리을이 지금 사실은 첨가된 거죠. 그래서 어미 부분이 변했기 때문에 어미 불규칙이고, 변한 결과가 러이기 때문에 러 불규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너라 불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명령형 종결어미가 뭐 가라, 거라, 혹은요 아라, 어라, 혹은 뭐 아, 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가라랑 거라라는 말이 너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 너라 불규칙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일단 규칙 활용되는 사례들인데, 가다는 과거라고 있다는 있거라예요. 이건 정상적으로 규칙 활용된 건데, 그런데 다음 사례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다는 우리가 오거라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오너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또 나오다는요, 나오거라라고 할 때도 있지만 나오너라라고 할 때도 있죠. 이런 사례들이 너라 불규칙의 사례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오불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명령형 종결음이 아라랑 어라가 그냥 오라는 거로 바뀌는 현상인데요. 자, 얘도 규칙적인 걸 먼저 보면은요, 주다 같은 말은요, 이 뒤에 아라랑 어라를 붙이면 주어라, 혹은 축약해서 져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발음도 하고 쓰기도 하는데, 그런데 달다는 안 그래요. 얘는 활용을 하면은요, 다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때는 리을이 탈락한 현상이 함께 발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리을 탈락은요, 규칙의 범주에 그냥 집어넣고 아니면 그냥 의문현상의 범주를 넣기 때문에 여기서 어간이 바뀐 것은 따로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아라랑 어라가 오로 바뀐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그냥 어미불규칙이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어간 어미 불규칙을 볼 건데, 참 다행스럽게도 어간 어미 불규칙은 종류가 한 개밖에 없어요. 뭐냐면 히읗 불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히읗 불규칙은요, 어간의 히읗이 탈락하고요. 그 다음에 어미도 모습을 이상하게 바꿔요. 사실은 어미 자체가 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간에 있던 특정 음이랑 결합하는 모양을 보이는 건데, 일단 규칙 활용되는 사례를 먼저 보여줄게요. 자, 좋다라는 말은요, 어간이 히읗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좋아, 좋은, 혹은 과거형으로 바꾸면 좋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발음할 때는 물론 히읗을 쓰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필기할 때는요, 히읗을 살려두고 있죠. 그런데 다음 사례들은 안 그래요. 까맣다, 노랗다, 맑았다, 파랗다, 하얗다 이런 친구들은 까맸다, 노랬다, 맑겠다, 파랬다, 하였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뭔가 형태가 많이 변화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아까 사례 분석한 걸 한번 보여줬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파랗다라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파레따로 변하는 과정에서 형태소 분석을 하면은요, 파라히읗이라는 어간이랑 앗이라는 어미랑 다라는 종결어미가 나오죠. 이거를 의문적으로 분석하면, 자, 여기 파라히읗 앗 다에서 맨 처음에 어간에 있던 이 히읗이 여기서 탈락한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여기 있던 요 아랑 여기 있는 아가 두 개가 결합해서 애의 모양을 갖춘다고 했는데, 어간과 어미를 구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어간에서도 모양이 변하고 어미에서도 모양이 바뀐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어간 불규칙이라고 하고, 이것의 선행 조건이 앞말 받침이 히읗이기 때문에 히읗 불규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학교문법에서 배우고 있는 규칙 활용이랑 불규칙 활용은 정리가 끝난 거예요. 다만 아까 헷갈리는 게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만 살펴보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르 불규칙 활용이랑 그 다음에 러 불규칙 활용이 이게 되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특히 가장 헷갈리는 말이 이르다거든요. 지금 보시면 어떨 때는 이르다를 일러라고 해서 르 불규칙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어떨 때는 얘를 이르러라고 해서 러 불규칙으로 활용하는데, 이거를 활용하는 차이는 바로 뭐냐면요, 이 단어가 가진 의미가 다른 것에서 연유합니다. 첫 번째, 여기 이 이르다는요, 말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일러라 일러라 이런 노래 많이 부르죠. 거기서 보시면, 자, 이 친구는 말하다의 뜻인데 이 뒤에 나오는 이르다는요, 그런 뜻이 아니라 도착하다, 즉 어딘가에 이르렀다, 그러면 어딘가에 도착했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죠. 자, 형태소를 분석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요, 어간과 어미를 분석을 해봤을 때 여기 이르까지가 어간이잖아요. 그죠? 이때 변화되는 부분을 살펴보면요, 어간의 의가 르로 바뀐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어간 불규칙이고 어간의 르가 바뀌었기 때문에 르 불규칙이에요.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말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간이랑 어미를 구분했을 때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자, 여기서 어간 자체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어미에서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 지금 리을이 첨가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미 불규칙이면서 한편으로는요, 이 최종적인 결과가 러이기 때문에 러 불규칙이다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비슷한 사례를 한 개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다는 불러라고 하고요, 푸르다는 푸르러라고 하죠. 이 친구들 형태소를 분석해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지금 부르다의 어간인 부르를 살펴봤을 때요, 이 바뀌는 모양을 보면 어간의 의가 리을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간 불규칙이면서 어간의 르가 바뀐 것이기 때문에 르 불규칙이에요. 그런데 푸르다가 푸르러가 되는 것은
자, 이것도 어간 어미를 나눠보면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여기서 어간 부분은 전혀 변하는 것이 없는데 어미 부분에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 리을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미 불규칙이고 이 최종적인 변화 형태인 러를 따서 러 불규칙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그래요. 활용론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참고로 활용론이 끝났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이 문법 연구 중에서 가장 어려운 형태론이 끝났다라는 걸 의미해요. 근데 지금 선생님한테 형태론 수업을 들으면서 아마 지금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내가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다루는 연구 영역이 형태론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형태론 설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의문론도 살짝 건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분은 통사론을 건드려야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형태론 설명하면서 통사론적인 지식을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아마 통사론 수업은 훨씬 듣기가 수월할 거고요. 그 다음에 통사론 수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지금까지 배웠던 형태론 내용들 중에서 이 품사라든지 혹은 뭐 어미나 접사 이런 것 좀 헷갈리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통사론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또 만나요.